핵이 순옥의 비명이 달빛 아래 강변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흔들다리의 난간을 넘어 검은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첨벙. 물이 튀는 소리와 함께 순옥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강물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오랜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눈앞에 펼쳐질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실을 기록하고 있던 작은 손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야기는 그 끔찍한 밤, 달빛, 강 흔들다리 위에서 시작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강물 위, 세로 놓인 200m, 길이의 흔들다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달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아래에서는 끔찍한 배신과 살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옥은 며느리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서연은 20년 결혼 생활 내내 쌓인 불만을 독설로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 아들한테 기생충 마냥 그만 좀 빌붙어서 살고 알아서 좀 사라져 주셨으면 했는데 참 눈치도 없으시네요. 어머님, 아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놓친 내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아들 등쳐먹고 사실 거예요? 순옥은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아들 기태에게 헌신하며 고생했고 이 집조차 자신의 돈으로 마련했던 순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순옥의 과거 희생을 비웃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죠. 이제는 제 남편이 가장이고 저희가 이 집을 꾸려가고 있어요.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 가족이 힘들어요.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아니, 영원히 사라져 주세요. 서연의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기타에는 잠시 화장실에 간 상태였고 손자 동우는 몇 미터 뒤에서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리 저편으로 가버렸고 동훈이는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서연은 순옥을 난간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본능적으로 난간을 꽉 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 미친년아, 노하, 동훈이가 보고 있어. 순옥의 절규가 밤 공기를 갈랐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동훈이는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금방 끝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고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계획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옥의 나이 들어 약해진 몸으로는 젊고 강한 서연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순옥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고 마침내 순옥의 두 손이 난간에서 억지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순옥의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난간을 넘어 검은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첨벙.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오랜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순간이 한 소년의 스마트폰에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본성이 만천에 드러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은 말입니다. 그때 뒤에서 동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동훈은 스마트폰을 든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엄마가 할머니를 강물에 밀어 떨어뜨리는 모든 장면이 그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생생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동훈은 처음에는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엄마와 할머니의 격렬한 다툼에 불길함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카메라 앱을 켜 녹화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동훈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훈아,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거야. 서연은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냈지만 동훈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 손을 떼어냈어요. 저 다 찍었어요. 동훈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경악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에 치명적인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동훈아, 너 게임만 하고 있었잖아. 뭘 제대로 봤다고 그래? 그녀는 동훈에게 영상 삭제를 강요했습니다. 동훈아, 엄마 말 잘 들어. 그 영상 지워. 하지만 동훈은 할머니의 비명과 강물에 떨어지는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왜 지우라고 해요? 그 순간 멀리서 기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엄마, 어디 계세요? 기타에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표정을 바꾸어 눈물을 짜내며 절규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강에 빠지셨어요. 서연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지어내며 오열했습니다. 기타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다리가 휘청거렸고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조대요. 사람이 강에 빠졌어요. 기태의 다급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동훈은 스마트폰을 꽉 쥔 채 떨었습니다. 이 영상이 할머니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가족을 산산조각 낼 폭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과연 이 무거운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리고 강물 속으로 사라진 순옥은 정말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까요?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 기태의 휴대폰이 울렸을 때 그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어머니의 실종으로 괴로워하며 잠 못 이루던 그는 술로 겨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가족분이세요? 여기 동강병원 응급실입니다. 의사의 목소리에 기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렸습니다. 실종 신고된 김순옥 님이 저희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의사의 말에 기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의식은 있으시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기타에는 충격과 기쁨,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기적 같은 소식에 서연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순옥이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기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니. 기쁨과 동시에 자신이 가진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실 수 있지? 기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서연은 마지못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순옥이 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는지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기타에는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서연과 동훈은 각자 다른 이유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순옥이 진실을 폭로할까봐 두려웠고 동훈은 자신이 가진 증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긴장감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순옥이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멍과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기태를 보는 순간 분노와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기타애야. 순옥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기타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정말 죽은 줄 알았어요. 순옥은 아들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향한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서연의 가식적인 연기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그때는 제가 너무 놀라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기타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마, 서연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순옥은 기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태야, 내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 인연이 나를 일부러 강에 밀어뜨렸어. 죽이려고 한 거야. 기타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물에 빠지셔서 기억이 왜곡되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구하려다가 못한 걸 잘못 기억하고 계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기타에는 갈등했습니다. 어머니의 말도 믿기 어렵고 아내의 말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동우는 병실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지만 여전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신 건 기적이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동우는 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과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폭로 이후 그들의 가족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다음 수는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동우는 자신의 방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마트폰 속 영상을 보며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면 속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이 18살 소년의 정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동우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영상을 보면 볼수록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을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장면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 할머니의 절규, 강물로 떨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동우는 침대에서 뒹굴며 괴로워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엄마가 감옥에 갈 것입니다. 온 가족이 파탄 날 것입니다. 학교 친구들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동훈이 엄마가 살인자래.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억울한 모습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야 하는데 동훈은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졌다가 곧 다시 주워 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할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동훈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아 얼굴이 야위어졌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학교에도 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동훈아, 밥 먹어. 서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싫어요. 동훈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조차 싫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할머니를 밀어뜨리던 그 엄마가 지금은 자상한 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역겨웠습니다. 동훈아, 엄마가 들어간다. 서연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동훈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왜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니? 서연이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그냥요. 동훈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할머니, 일 때문에 충격받은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동훈은 엄마의 뻔뻔한 연기에 토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정말 할머니를 밀어뜨리지 않았어요?
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훈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해? 할머니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거야. 서연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동훈의 질문에 서연은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억이 혼란스러우신 거야. 물에 빠져서 충격을 받으셔서 그래. 동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가 주세요. 동훈아, 나가 달라고요. 동훈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동훈은 혼자 남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해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엄마가 할머니의 손을 떼어내는 장면이 동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증인인데,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증거를 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동훈의 내적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과연 이 소녀는 진실을 밝힐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끔찍한 비밀을 영원히 가슴에 묻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기태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게 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며칠 후 순옥이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날, 집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며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순옥의 시선을 피하며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순옥은 그 친절이 역겨웠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며느리가 지금은 걱정하는 척 연기하고 있다니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야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순옥은 차갑게 대꾸하며 서연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후에는 이웃들이 문 안을 왔습니다. 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옥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며느리가 얼마나 놀랐겠어. 구하려다가 못한 게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웃들의 말에 순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두가 서연을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피해자인 자신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나를 일부러. 순옥이 격분하여 소리치려 하자 이웃들은 놀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왜 그런 짓을 해? 순옥이 정신 차려. 물에 빠져서 기억이 이상해진 거야. 이웃들은 순옥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을 더욱 감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글썽이는 척 연기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순옥은 이런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연기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순옥의 절규에도 이웃들은 오히려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순옥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봐.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어. 순옥은 절망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태가 돌아오자 서연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기태의 팔짱을 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여보, 어머님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게 해요. 치매 검사 말이에요. 요즘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세요. 서연은 교묘하게 순옥을 치매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겉으로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속으로는 순옥을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기타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긴 했습니다. 물에 빠진 충격으로 정신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요. 기태의 대답에 서연은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순옥을 치매 환자로 만들면 모든 증언이 무효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동훈은 자신의 방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고발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영상만 보여주면 모든 게 끝나는데. 화면 속에서 엄마와 할머니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어머님이 없어져야야 우리 집이 살아요. 맞아요. 그래야 제가 살아요.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영상을 지우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척하면. 하지만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동훈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순옥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도 어머님 말을 믿지 않아요. 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서연은 비웃듯이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물에 빠져서 기억이 이상해지셨다고. 제가 왜 어머님을 해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순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악독한 며느리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큰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이웃들이 또 걱정할 거예요. 서연은 오히려 순옥을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순옥은 서연의 철면피함에 몸서리쳤습니다. 이렇게 차갑고 교활한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동훈도 마찬가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꽉 쥔 채 계속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야 하는데. 하지만 엄마도 할머니는 그래도 살아 돌아오셨으니까 된 거 아닐까? 그렇지만 엄마도 나쁜 짓을 한 건데. 동훈은 침대에서 뒹굴며 괴로워했습니다. 양쪽 모두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편을 들어도 상처받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고개를 들어서 그 장면을 봤을까? 동훈은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밤 게임에만 집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고개를 들었을까요? 왜 카메라를 켰을까요?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 위에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의 무게가 짓눌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계속 서연을 고발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순옥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물에 빠져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요즘 노인들 치매 오면 망상이 심해진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순옥의 귀에 들렸습니다. 서연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요즘 계속 그러세요. 아무래도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웃들은 서연을 격려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빨리 모시고 가봐. 순옥은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나? 순옥은 자신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 난간에서의 몸싸움, 강물로 떨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친 게 아니야. 순옥은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증명할 방법이 있을 거야. 마침내 순옥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목격자나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는 난처해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그녀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순옥은 애원했습니다. 변호사는 순옥의 간절함을 보고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일단 고소장을 써보겠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걸 알아두세요. 드디어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당신을 고소하셨어요. 기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법정까지 가게 되다니요. 저 정말 억울해요.
어머님이 저를 모함하고 계세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나올까봐 걱정됐습니다. 동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자신이 증인으로 나서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우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떨었습니다. 법정 날짜가 한 달 후로 잡혔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순옥과 서연은 서로 마주치기만 해도 싸웠습니다. 기타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지쳐갔습니다. 동우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훈아, 요즘 왜 그래?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동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동훈아, 왜 도와주지 않니?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진실을 말해야지. 하지만 엄마가, 그럼 할머니는 계속 억울해야 하니? 동우는 꿈속에서도 갈등했습니다. 현실에서도 꿈에서도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도 법정을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에 빠진 후 트라우마로 기억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협조하지 않으시거든요. 서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순옥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요즘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혼자서 중얼거리시고 밤에 잠꼬대도 심하세요. 서연은 이웃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의 말을 믿었습니다. 물에 빠진 충격이 컸나 보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 순옥에 대한 시선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동정에서 의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순옥은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절망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연이 정말 치밀하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법정 날짜가 다가올수록 동훈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서 달라는 요청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를 도와야 하는데. 동훈은 스마트폰 속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진실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증인석에 앉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저를 밀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변호사는 능숙하게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물에 빠진 충격으로 기억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 김서연 씨는 사건 당일 어머님을 구하려다 실패한 것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법정은 순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기태를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타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한 소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저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동훈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법정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예, 증인 신청이요. 판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신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증인 신청을 허가합니다. 판사의 말에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동우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18살 소년의 어깨에는 진실의 무게가 짓눌려 있었습니다. 증인 성명과 나이를 말해 주십시오. 김동훈, 18살입니다. 동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 어머니입니다. 동훈의 대답에 법정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증언하는 상황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은 동훈을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눈짓했습니다. 제발 아무 말하지 마.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증인, 사건 당일 밤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판사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동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순옥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걱정과 기대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기타에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증인,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판사가 배려했습니다. 동훈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훈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훈의 다음 말은 서연의 안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할머니와 어머니가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는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순옥은 손자의 증언에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동훈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촬영을 했다고요? 판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했습니다. 동훈의 고백에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법정에 제출하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동훈은 서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니도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거든요. 동훈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요. 동훈은 스마트폰을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그날 밤의 모든 진실입니다. 법정 직원이 스마트폰을 받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곧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달빛 아래 흔들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서연과 순옥이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제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화면 속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드님 등에 엎여 사셨잖아요. 이젠 제가 지켜야 할 건 제 가정이에요. 어머님이 없어져야 우리 집이 살아요. 화면 속에서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욕심이 커도 시어머니를 죽여 없애겠다는 거냐? 순옥의 절규가 법정에 메아리 쳤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제가 살아요. 서연의 냉혹한 대답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난간에서 거칠게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서연이 순옥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는 모습. 서연이 순옥을 밀어버리고 순옥이 강물로 떨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이런 충격적인 영상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죄가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영상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입을 번득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피고인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서연은 결국 죄를 인정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본성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기태가 충격에 휩싸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기타에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은 드디어 억울함이 풀린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훈은 증인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증인, 이 영상을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엄마도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라. 엄마가 잘못한 건 알지만 제가 말해버리면 엄마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요. 동훈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엄마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동훈의 고백에 숙연해졌습니다. 18살 소년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정적을 유지한 후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서연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합니다. 법정 경비가 서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20년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연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서연이 법정에서 끌려나가자 기타에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날 엄마를 바로 믿어드리지 못했을까요? 제 비겁함을 용서해 주세요. 기태의 목소리는 참회로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태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속은 거니 이제 다 끝났어. 순옥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훈은 여전히 증인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다가가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동훈아, 고생 많았어. 네가 할미를 살렸다. 진짜 가족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란다. 순옥의 따뜻한 말에 동훈은 더욱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태가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기태야,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순옥은 아들과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가족 중 한 명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어둠이 걷히고 진정한 가족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경찰차에 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도 피해자라고요. 20년 동안 시어머니랑 사는 게 쉽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연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살인을 시도한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살해 시도, 가족 간 갈등이 빚은 참극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기태와 순옥, 동훈은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동훈은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괜찮니?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동훈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동훈을 걱정했습니다. 손자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동훈아, 할머니 때문에 고생했지?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동우는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셋이서 잘 살아요. 기타에도 이제서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서연과의 결혼 생활은 착각이었습니다. 엄마, 동훈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살자.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동훈의 영상 증거 때문에 서연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서연을 살인 미수 및 협박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합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저도 피해자라고요. 20년 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하지만 법정은 서연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살인 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기태는 혼자 남았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런 끔찍한 사람이었다니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살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동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 이제 끝났어. 우리 평화롭게 살자. 순옥은 손자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이 없는 식탁이 오히려 더 따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할머니가 요리 가르쳐 줄게. 정말요? 좋아요. 동훈이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자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기타에도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연의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타에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네요. 변호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타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서연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에서 맹세했던 약속들, 동훈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언제부터 서연이 변한 것일까? 아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기타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어머니의 불편함을 알면서도 아내의 편만 들었던 자신이 미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옥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엄마. 기타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고생했어. 어떻게 됐니? 이혼 절차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해요. 순옥은 아들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그 악독한 며느리와 완전히 갈라선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편해지겠구나. 동훈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다녀왔어요. 동훈아, 학교는 어땠니? 순옥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요. 동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를 구한 영웅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야, 영웅이라니, 과찬이야. 순옥은 손자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웃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연이 없는 집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기태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다 지난 일이야. 순옥은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원래 어머니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옥과 동우는 강가를 산책했습니다. 그 악몽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흔들다리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기 가봐도 돼요? 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순옥은 더 이상 그 다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진실 위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무서웠지. 하지만 동훈이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순옥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훈이가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할머니는 계속 억울했을 거야.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네가 진짜 가족을 지킨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순옥의 말에 동훈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리 중간에 서서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아. 순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 네, 할머니. 저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동훈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리를 완전히 건넜습니다. 발걸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태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좀 했지. 순옥이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나가셔야 해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기타에는 어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챙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저녁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순옥이 동훈에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동훈아, 김치는 이렇게 볶아야 해. 네, 할머니, 이런 식으로요? 그래, 잘하네. 부엌에서 나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기타에도 설거지를 도우며 함께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가족이니까. 세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 준비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기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답게 살아요. 서로 솔직하게 진심으로요. 그래, 그렇게 하자.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이나 거짓말은 이제 없어. 동훈도 동의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동훈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비밀을 지고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사라졌습니다. 기타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들이 되자. 서연과의 결혼 생활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세 사람은 다시 흔들다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념으로. 여기서 우리 가족이 진짜 시작된 거네요. 동훈이 말했습니다. 진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줬어.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세 사람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로 서연이라는 어둠이 걷히고 진짜 가족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다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 위에 선 가족의 발걸음이 단단하고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순옥이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진실과 사랑이 승리한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1년 후 순옥의 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떠난 자리는 비로소 따뜻함과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이나 날카로운 신경전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순옥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냄새는 더 이상 외로움의 신호가 아닌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 찬 가족의 아침을 알리는 향기였습니다. 기타에는 이제 어머니가 깨워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40대 후반의 아들이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된 듯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에 앉아 진심으로 감사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이 김치찌개는 정말 최고예요.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기태의 말에 순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20년 만에 되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동우는 학교 생활에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 오히려 많은 친구들이 그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게임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학교 방과 후 활동으로 사진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그날 밤 진실을 기록했던 스마트폰 영상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지만 이제 그는 그 트라우마를 예술로 승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어때요? 저번에 강가에서 찍은 건데. 동훈이 찍은 사진 속에는 흔들다리 위를 걷는 순옥과 기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손자의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동훈이 정말 멋진 사진작가 되겠네. 기타에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어느 날 기타에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좋은 분 소개해드릴까요? 순옥은 아들의 말에 활짝 웃었습니다. 아니야, 기태야. 나는 이제 너희 둘만 있으면 돼. 이 평화가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란다. 순옥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기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봉사활동을 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유했던 삶, 남편과 아들, 그리고 사회적 명성까지. 그녀의 탐욕과 이기심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시어머니 순옥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후회와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서연의 몰락은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용서,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순옥, 기타의 동훈. 세 사람은 다시 달빛강 흔들다리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 그 다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다리 위에서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닌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흔들다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 위에 굳건히 선 가족의 발걸음처럼
그들의 삶도 단단하고 확고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족이 진짜 시작된 거네요. 동훈이 말했습니다. 진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줬어.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진정한 가족으로 말입니다. 순옥 할머니와 동훈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비극을 넘어 우리에게 진실과 용기의 보편적인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였던 순옥 할머니는 며느리의 잔인한 배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향한 끈질긴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세상의 편견과 싸웠고 결국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나약해 보이는 사람 안에도 숨겨진 강인함과 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어린 손자 동훈이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는 사랑하는 엄마를 고발해야 하는 끔찍한 갈등 속에서도 할머니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파탄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택한 그의 결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동훈이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진실과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서연은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잔혹한 본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반면 순옥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노인으로 오해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흔들림 없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사람의 본질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서연의 몰락은 거짓과 이기심으로 쌓아올린 하라함이야. 쌓아올린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으며 결국에는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준엄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반면 순옥, 기타의 동훈 가족은 비록 끔찍한 시련을 겪었지만 진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더욱 단단한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갈등과 폭력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순옥 할머니와 동훈이의 이야기는 정의가 결국 승리하며 사랑과 용서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거칠애가 아닌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당신이라면 동훈이의 입장이었다면 무엇을 하셨을까요? 비슷한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